오늘 다룰 주제는요. 어쩌면 금융계의 가장 이상한 동맹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그리고 도이치뱅크와 UBS. 이들은 뭐 수십 년간 서로의 영역을 뺏으려고 싸워온 그야말로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이 거인들이 갑자기 한 배를 탔습니다. 바로 스트라이프랑 패러다임이 만든 템포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프로젝트가 어쩌면 그들의 기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카드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기술에 카드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올라탄 셈이니까요. 와.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미래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체스 게임에 가깝죠. 오늘 그 게임의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겠습니다. 템포는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적과의 동침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 기묘한 동맹이 앞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템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료를 보면 결제 특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레이어 1이라는 건 다른 블록체인 위에 얹혀진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기초가 되는 뭐랄까 디지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요. 그런데 템포는 이 땅을 오직 결제라는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설계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만드는 그런 일반 신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업지구, 즉 결제만을 위한 금융특구로 설계된 땅이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 트래픽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NFT 거래나 디파이 활동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는 오직 결제만을 위한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 네트워크가 막 혼잡해지는 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네이티브 가스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기존 블록체인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템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보통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에서 뭘 하려면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를 이더라는 별도의 변동성 큰 코인으로 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수수료가 500원이었는데 오늘 코인 가격이 폭등해서 갑자기 5만 원이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정말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템포는 그 문제를 없앴습니다. 별도의 가스 토큰 없이 우리가 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C 같은 걸로 수수료를 직접 내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이 없는 돈으로 수수료를 내니까 기업이나 사용자가 비용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1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결제 수수료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0.001개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따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사서 지갑에 넣어둘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는 그냥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복잡한 과정을 하나 없앤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5년 12월 9일 공개된 테스트넷에서 밝힌 목표 수수료입니다. 네. 거래당 약 0.1센트. 우리 돈으로 1원 남짓입니다. 0.1센트요? 와, 그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엄청난 비용은 대체 누가 내는 건가요? 스트라이프가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닐 텐데 뭔가 숨겨진 비용이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건 테스트 환경에서의 목표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수수료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페이스북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를 모아서 광고로 돈을 버는 것처럼 템포라는 결제 인프라를 거의 무료로 풀어서 전 세계의 모든 기업과 개발자를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되면 그 위에서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 데이터 분석, 기업용 솔루션 같은 걸 팔아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죠. 결제 수수료는 일종의 미끼 상법인 셈입니다. 와,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거군요.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으로. 알겠습니다. 기술은 정말 혁신적인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테스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이건 뭐 어벤져스 같아요. 그렇죠. 먼저 기존의 디자인 파트너만 봐도 입이 벌어집니다. 비자, 도이치뱅크, 쇼피파이, 오픈 AI, 남미 최대 핀테크 누뱅크, 와, 전통 금융, 글로벌 결제, 이커머스, AI, 신흥시장까지 각 분야의 제왕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 그룹이 공개되면서 시장에 받은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네. 마스터카드, UBS, 클라르나, 칼시가 합류했죠. 여기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한 프로젝트에 같이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에겐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죠. 이들의 수십 년 된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마다 가맹점으로부터 1에서 3%의 수수료를 받는 건데 템포는 그 수수료를 거의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데. 네, 이건 자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에 스스로 올라타는 일종의 파괴적 자기혁신인 겁니다. 미래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적의 무기를 남보다 먼저 손에 쥐고 완벽하게 파악하겠다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기술도 혁신적이고 참여자 명단도 역대급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한마음으로 해결하려는 기존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쇼피파이나 오픈 AI 같은 각 분야의 파괴자들조차 기존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판에 모여드는 걸까요? 바로 속도와 비용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결제는 즉시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바로 되죠. 하지만 사실 그 돈이 가맹점주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이걸 정산이라고 하죠. 이 며칠의 시간차 때문에 기업들은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며칠간 돈이 묶이는 게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심각해요. 평균 1에서 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는 쇼피파이 같은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에게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수조 원이요. 네, 국경 간 결제는 더 복잡하고 비싸죠. 오픈 AI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API 사용료를 받을 때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템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공짜에 가깝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터넷이 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달러 경제,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이미 규모가 약 300조 원에 달하고 연간 송금액은 수천조 원을 넘어섭니다. 와, 기업 간 송금, 개인 간 해외 송금, 디지털 상품 거래 등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걸 담아낼 효율적인 그릇이 없었던 거죠. 템포는 바로 그 그릇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번 파트너 명단에서 특히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곳이 클라르나입니다. 선금의 후결제 서비스의 글로벌 1위 기업인데 클라르나 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템포 위에서 발행한다고 하더군요. 네, 이건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히 템포를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이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자사의 금융 서비스와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결제 생태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와, 클라르나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건 제가 앞으로 클라르나로 물건을 살 때 제 계정에 충전된 돈이 그냥 원이나 달러가 아니라 클라르나 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는 클라르나 제휴상점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건 거의 아마존 포인트나 네이버 페이 포인트의 블록체인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통해 사용자들의 생태계 안에 강력하게 묶어두는 그런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스트라이프의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스트라이프의 자회사인 브릿지가 바로 이 클라르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프라 전체를 지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는 템포라는 초고속 아우토반을 깔아놓고 브릿지라는 이름의 최첨단 자동차 공장 겸 정비소까지 차려놓은 거네요. 그러면서 클라르나 같은 회사들한테 자, 와서 당신들만의 멋진 스포츠카,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달려보세요. 기술 지원과 안전 규정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와,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까지 만들어주면서 전체 산업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의 온라인 결제 표준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다가오는 웹3 시대에 결제를 위한 인터넷 표준을 다시 한번 구축하려는 거죠.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한 계획입니다. 모든 결제 시스템이 당장이라도 템포로 바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이 듭니다.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결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 지금 발표된 0.1센트 수수료는 어디까지나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의 목표치입니다. 실제 수억, 수십억 건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가 몰아치는 실제 메인넷 환경에서도 이 성능과 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앞으로 혹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도로 상황은 전혀 다르니까요. 기술적인 문제 말고 또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기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장벽이 바로 규제입니다. 아, 규제. 네.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결제는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장 민감한 감시 대상이거든요. 특히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충족시킬지가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기술 외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문제, 전 세계 수많은 가맹점들이 새로운 결제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버리고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문제 등 기술 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금융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 이제 막 첫 번째 공개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템포의 등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웹3 결제 인프라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주로 코인 거래나 투자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제 글로벌 결제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거대 기업들이 직접 만든 인프라로 정면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칸이죠. 둘째는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스트라이프의 거대한 야망이겠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결제의 표준을 만들었던 기업이 다음 시대의 결제 표준까지 선점하려는 거대한 전략, 템포는 바로 그 전략의 핵심 병기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금융,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세 분야의 삼각 합류입니다. 삼각 합류요? 네, 과거에는 이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은행은 핀테크를 견제하고 핀테크는 블록체인을 실험적으로만 바라봤죠. 하지만 이제는 세 분야의 최고 플레이어들이 차세대 결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며 기존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템포라는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의 시작을 정말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당신이 물건을 살 때 내는 카드 수수료가 사실상 0이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이나 파트너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즉각적이고 저렴해진다면 우리의 소비와 비즈니스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결제 기술 하나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게 아니라 돈의 국경이 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풍경이 펼쳐지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